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집니다. 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들의 반발로 8년째 논란이 이어지는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도 내일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7번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제주특별법.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뒤 모레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 만에 추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넘겨받게 됩니다. 지난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권한 이양 대상 가운데 카지노업,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3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권한 이양 대상으로 57개 과제를 선정했으나 정부 심사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7개가 제외돼 30개로 축소됐습니다. 8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곶자왈 보전조례 개정안이 내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제주도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비용이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매수 청구 대상이 보호지역으로 한정돼 난개발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제주도가 마련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이 내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전, 도내외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향을 모색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2년 전부터 정부 정책으로 국산 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제주도는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재배를 적극 장려했지만 피해가 나고 보니 정작 재해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파종에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밀밭. 추수 장비 대신 트랙터가 가장자리부터 돌며 밭 전체를 갈아엎습니다. 밀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지난 4월부터 서리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수확이 의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리와 폭우로 밀 이삭의 나달이 여물지 않으면서 노래야 할 밀밭이 이렇게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며 국비와 지방비 4억 4천만 원을 들여 재작년 제주 서부 지역에 조성한 국산 밀 생산단지는 20헥타르. 올해는 동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10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8헥타르가 넘는 밀밭이 이미 폐기 처리되는 등 올해 수확량은 지난해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하라 해놓고 아무런 지원 대책이 없으니 농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재배농가가 지난달 재해 신고를 했지만 제주도는 알곡이 없는 피해의 경우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 더욱이 도입 초기 단계인 제주 지역 밀은 메밀이나 월동무와 달리 재해보험 작물로도 지정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는 이제 재해보험의 품목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다른 품목에 비해서 좀 소홀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려고. 밀 생산을 장려하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지만 정작 재해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한 해 농사를 마친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인 경북 북부에서 사라지는 건 인구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도 갈수록 운행 수익이 줄면서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시외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아서
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10년 전 영양군으로 귀농한 박창희 씨. 안동 가는 거 주세요. 네. 만성질환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안동의 종합병원을 찾는 박 씨는 영양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5군데 가니까 매일 가다시피 가야 돼. 차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버스에 탑승한 김기진 할아버지도 안동을 거쳐 대구의 병원까지 가는데 유일한 교통수단은 하루 10차례 다니는 이 시외버스뿐입니다. 버스로 아이고는 이용하면 못 가지요. 그런데 영양군의 유일한 관문인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근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매표 수수료 수입으로는 운영이 더는 힘들어진 겁니다. 터미널의 지난달 순수익은 250만 원. 인건비 한 명분도 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저희들 매표 수수료가 10%인데 그 10%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기도 어렵다. 저희들은 수입을 한 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웃 동네 봉화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버스 회사가 노선을 점차 줄이면서 매표 수익도 덩달아 급감해 역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2009년 당시 봉화 시외버스 터미널의 버스 시간표입니다. 영주와 상주를 거쳐 대전으로 가는 버스가 하루 3번 운영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노선의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년 전이랑 지금은 상황이 확 틀리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그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그 수익률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잇따라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자치단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봉화군과 영양군은 민간 터미널 부지를 아예 매입해 공영제로 운영할지 검토 중이지만 운영비를 포함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고민거리입니다. 우리 영양군이 굉장히 예산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나. 코로나 전 64개이던 경북 지역 시외 터미널은 그 사이 6개가 줄었고 농촌 터미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활 필수 시설로 여겨지던 시외버스 터미널마저 속속 존폐 기로에 놓이면서 지역 소멸의 또 다른 살 풍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지난 봄 발생한 꿀벌 집단 실종 사건의 피해 규모가 충북에서만 32억 마리를 넘었습니다.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대신 지자체가 예산을 쪼개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월동에 들어갔던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채 발견되는 꿀벌 집단 실종 사건. 충북 양봉 농가들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봄 사이 1,600곳이 넘는 도내 양봉 농가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월동 전 48억 마리를 넘었던 꿀벌이 봄이 되자 전체의 44%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사라진 꿀벌은 무려 32억 1,092만 마리. 월동 시기 이상 고온 등의 영향과 꿀벌 해충인 응애의 확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부 농가의 응애 방제 비읍과 약재 내성이 생긴 응애 확산 그리고 잦은 약재 사용으로 인한 꿀벌의 세약을 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가축보험 구제 대상도 아닌 꿀벌 실종. 충청북도는 시군과 함께 피해 농가가 벌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구매비의 절반인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농가가 부담해도 피해 규모의 6% 수준인 2억 마리밖에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경남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 최소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던 지역 양봉협회가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양봉농가에서 볼 적에는 생색내기다. 피해 입은 거에 대하면 터무니가 없죠.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터무니가 없죠. 뭐 보탬이 조금 되겠지만 큰 보탬이 안 되니까 속상하죠. 지원 시기도 채밀기인 5, 6월이 거의 다 지나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채밀기에 맞춰 자비로 이미 벌을 사온 농가도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긴 하지만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식비 지원 사업은 보상 성격이 아니라 양봉산업의 정상화를 이끄는 최소한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미 사료와 화분, 방제비 등 5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충청북도. 최근에 만든 청주 유채꽃밭과 미동산 수목원 등에 조성 중인 밀원 단지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오늘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을 보이겠고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기온 제주 19도, 고산 19도, 서귀포 20도, 성산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가장 높겠습니다. 고온의 남동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더 고온 건조해지는 건데요. 오늘 제주 29도까지 오르겠고 고산 27도, 성산 27도, 성판악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 내일부터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당분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모레 비가 그친 뒤에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주말부터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은 청소년 부부 가구가 많아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제주 지역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368가구 가운데 청소년 부부 가구는 17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은 청소년 모자 가구가 11,900여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은 청소년 부부 가구에 대한 청년 정책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많이 사용되는 식용 얼음과 음료 등에 대한 위생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 얼음과 액상커피, 슬러시 등 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대장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기관장 해임 등 벌칙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과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하고 손실이 발생한 곳은 성과급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JDC는 보통 등급을 받아 별도의 벌칙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름을 맞아 제주 목관화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10월까지 밤 9시 30분까지 야간 개장을 하는 제주 목관화에서는 오는 23일 단오맞이 민속놀이마당을 시작으로 퓨전 국악 공연을 가집니다. 또 귤림 풍악 정기 공연과 관덕정 광장 버스킹 공연 등 10월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섬 연안 생물권 보전 지역의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이 제주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필리핀과 몰디브, 호주와 모리셔스 등 세계 11개 나라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국내외 생물권 보전 지역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멸종 위기종 보전 프로젝트와 관리 전략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위성과 항공, 드론을 활용한 공간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16억 원을 들여 공간지능정보 융합 영상분석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 작물 재배 면적과 환경 훼손 감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올해 말까지는 서비스망을 구축해 민간에 데이터를 제공해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관광과 교통, 통신 등의 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관광 추천, 인공지능 챗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민간지능 정보 서비스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21년 동안 한라산을 1,950번 등반한 마라토너가 탄생했습니다. 대한 울트라 마라톤 연맹 제주연맹에 따르면 어제 오전 소속 회원인 67살 고석범 씨가 한라산 백록담을 1,950번째 등반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한라산 정상 등반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마라톤 풀코스 250여 회, 100km 이상을 뛰는 울트라 마라톤 55회 완주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